안녕하세요. 건강 바르게 보기 건강바보TV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계절에 영양 보충하기 딱 좋은 채소가 있죠. 바로 속이 꽉 찬 무인데요. 무는 사시사철 재배가 가능해서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날씨가 서늘해지는 가을부터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재배되는 무는 추운 날씨에 성장하기 위해 더 많은 영양분을 뿌리에 축적하기 때문에 더욱 맛도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겨울에 나는 무를 겨울에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해서 동삼이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색깔이 하얀 것이 덩치만 크고 영양분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무에는 각종 미네랄과 함께 비타민 A, 비타민 B 그리고 사과의 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노화 예방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자칫 몸살 나기 쉬운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에 함유된 시니그린 성분이 기관지 점막의 기능을 강화시켜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칼슘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채소인데요. 특히 무엇보다 무에 함유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며 항동맥경화, 항열전의 효능을 나타냅니다. 특히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무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무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무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무하면 또 다른 별미, 바로 무말랭이가 빠질 수 없는데요. 무를 말려서 만든 무말랭이는 수분은 날아가고 영양소는 응축되다 보니 칼슘이 생무보다 무려 15배, 우유보다 3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철분은 48배, 식이섬유도 15배나 들어있어서 맛도 영양도 모두 챙긴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영양소가 응축되는 만큼 몇몇 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소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무말랭이의 칼륨 함량은 100g 당 3108mg입니다. 이는 칼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나나의 100g 당 355mg의 약 8배나 높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칼륨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혈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칼륨은 그야말로 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 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각할 경우 심장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무말랭이는 반찬으로도 자주 접하고 특히 족발이나 보쌈을 먹을 때 같이 나오는 무말랭이 무침을 한두 번씩 집어먹다 보면 그 많은 양이 금방 동나곤 하는데요. 꼭 무말랭이가 아니더라도 무 자체의 칼륨 함량이 100g 당 230mg 정도로 아주 적은 수치도 아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 시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단무지와 쌈무입니다. 김밥이나 짜장면을 드실 때 단무지 또는 고기에 쌈을 싸서 드실 때 쌈무를 많이들 드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콤 짭짤한 맛을 내는 단무지나 쌈무, 치킨무 같은 절인 무에는 글루탐산 나트륨, 빙초산, 소부산, 칼륨, 아황산 나트륨 등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공식품의 보존료,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소부산 칼륨은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며 발색제의 일종인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중추신경 마비, 출혈성 의염, 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입니다. 특히 단무지에 들어가는 폴리인산 나트륨은 쭈글쭈글해진 제품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시도 많이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칼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황산 나트륨은 주로 식품이 변질되고 변색되는 걸 막기 위해 첨가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식기를 만들 때도 제품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때는 표백제로 사용했던 물질입니다. 이것이 들어간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천식 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민감한 사람에게는 적은 양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음식들은 소량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한다면 분명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절임무들을 찬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먹는 것이 식품 첨가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무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주로 십자화과 채소나 콩과 식물에 많이 함유된 성분으로 다량 섭취 시 체내 요오드 성분을 차단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오드 성분은 갑상선에서 생성되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돕고 신장 쪽에 위치한 부신을 힘차게 움직여 우리 몸의 활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무에 함유된 고이트로겐 성분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에 꼭 필요한 요오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내 대사가 떨어져 추위를 많이 타거나 얼굴과 손발이 붓고 자율신경이 둔해져서 맥박이 느려지며 위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암의 원인과 통제 전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음식 섭취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십자화과 채소 섭취와 요오드 결핍 사이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무에 함유된 고이트로겐 성분은 가열하면 그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를 드실 때 꼭 가열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오이와 당근을 달큰한 맛을 내는 무와 함께 먹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오이나 당근을 무와 함께 먹을 경우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던 영양소들이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합니다. 오이와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이나 당근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는 비타민 C가 사과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을 만큼 풍부하지만 오이나 당근과 함께 먹게 될 경우 그만큼 비타민 C가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오이나 당근을 무와 함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에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에 약해서 쉽게 사라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팬에 볶거나 끓는 물에 데치는 등 가열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와 함께 먹는 것인데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산 성분에 약하기 때문에 함께 조리하기 전에 미리 식초를 뿌려두면 오이나 당근에 함유되어 있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억제되어 무의 소중한 비타민 C를 지킬 수 있으니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메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메밀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고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로 인해 간을 해독하고 강화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밀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한 가지 단점. 바로 메밀 껍질에는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미량의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메밀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 구토, 두통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을 함께 넣어 드시면 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과 비타민C, 그리고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메밀의 독소를 중화시켜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무에 함유된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 코막힘 등 감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달콤한 꿀을 더해주면 꿀에 함유된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과 만나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꿀에 든 항균 성분이 일반 약보다 감기나 독감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항생제 내성 문제에도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고등어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조림에 무가 항상 따라오죠. 맛만 좋은 줄 알았던 무와 고등어가 사실 둘도 없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하는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고등어의 비린 맛을 제거해주고 무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가 고등어를 소화하고 체내로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의 풍부한 비타민C는 고등어에 다량 함유된 철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다 무에는 부족한 단백질을 고등어가 채워주니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식사 때는 무가 들어간 요리를 드셔보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무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과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그리고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위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